비트코인을 팔고 주식을 팔고 퇴직금을 끌어왔고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제야 8천만 원 모았는데 집값은 지금 몇 억이 올랐어 지금. 청년층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존 매수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던 이런 동네로 떠나고들 있구나. 서울에서 자가 마련하기엔 너무 어렵겠다 해서 일단 지금 이걸 못 사면 이제 끝난다. 결국에는 뭐 이제 우리 통장에 쌓이는 건 1년에 3, 4천인데 뭐 집값은 1년에 뭐 1억 50개 오르니까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우리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안녕하세요. 전 국민일보 이슈탐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이강민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30대를 봤던 건 아니었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청년층들이 노동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 과연 누가 집을 사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30대가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수가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고 통계를 보면은 40% 이상이 30대였다. 정말로 30대들이 집을 사고 있나?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0대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층이 아닌데도 이들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탐구해 보고자 이번 기획 취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생존 매수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사는 것인데요. 부동산 패러다임이 가장 다르다고 저희가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볼까 갭 투자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포모라 그러죠. 이제 나도 부동산으로 한번 큰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다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돈은 모르겠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밀려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살 집을 구할 수 없겠다. 아니면은 구하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예를 들어서 서울 아니면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밀려나서 정말 멀리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야겠다. 이런 마음들로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기획의 이름을 생존 매수로 붙이게 됐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그 눈에 띄는 좀 젊은 분이라고 하면 모조리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는 손님들, 그리고 뭐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 그리고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30대 분들, 그리고 뭐 신도시 카페 같은 데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가서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부동산 임장 현장에서도 같이 임장을 돌면서 이야기를 듣고 일단 30대로 보이는 분들한테 말을 걸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치우치지 않은 표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그리고 주택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30대라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노원에서 만난 신혼부부였는데요. 비트코인을 팔고 주식을 팔고 퇴직금을 끌어왔고 신용대출을 받았고 온갖 쓸 수 있는 공제를 다 끌어왔다면서 뭐 영끌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거주가 아니게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거리 커플로 이제 처음 가까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주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신용대출, 뭐 주식, 비트코인 모든 거를 이제 다 걸어야 되는 의미에서의 거주인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실거주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희가 또 생존 매수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구리의 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기도 평생 살 줄 알고 서울에 전셋집을 결혼하면서 구했는데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저축하는 속도로는 이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전혀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던 구리의 한 신도시로 떠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이 그분께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하니까 자기가 샀을 때보다 1억 원,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이 좀 든다.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전세 한 번 더 살고 말자 했으면은 1억 원, 2억 원을 더 줬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막 돈을 벌어야겠다라기보다는 청년층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존 매수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던 이런 동네로 떠나고들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원의 미미삼이라 그러죠. 이제 미룡, 미성, 3호, 3차 이 아파트가 모여있는 노원의 최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떨어져 있으며 가장 대단지여서 표본을 확보하고 싶고,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외곽의 아파트를 사면은 상승 여력이 없다, 즉 투자로서는 좀 너무 떨어지고 실거주성도 떨어진다 해서 외면을 받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애들마저 젊은 층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표본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세웠던 가설은 30대들이 내 집을 어쨌든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다, 그래서 30대들의 매수인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거였는데요. 다 조사해보니 실제로 30대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즉 작년 6월부터 모든 매매 건수를 다 추적해봤는데 총 136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 180명이 이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30대 매수자가 몇 명인지 보면 총 96명에서 5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대도 21명, 11.1%가 됐고요. 2030 전체를 합치면 65%입니다. 이 중에 서울과 경기도 출신, 즉 수도권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노원에서 처음에 노원 집을 산 사람, 근데 그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뭐 구리, 다산, 뭐 별내, 아니면 정말 심한 뭐 양주까지 이렇게 밀려난다, 이런 얘기를 다수 듣게 돼서 신혼부부 30대들이 갈 수 있는 그 금액대, 그 당시 거래했을 때 뭐 6억, 7억, 8억 그 정도 대의 아파트 대단지였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였고, 그리고 그 구리라는 곳이 또 외지인 매수 비율이 최근 가장 높았던 곳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창주공 2단지도 대표적인 구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229세대가 있는데 2020년과 21년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이 아파트를 주로 매수한 세대는 40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그 흐름이 30대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30대 비율이 35.9%였는데 올해는 44.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대출의 비율인데요. 평균적으로 대출을 얼마나 끼고 이 집을 샀나 보니까 2억 원대였습니다. 즉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과거 같으면은 1, 2억 원을 들고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내가 그나마 출퇴근하기에는 여기까지는 괜찮겠다는 마지노선인 구리까지 넘어왔구나,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공통점은 일단은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공통적으로 읽혔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일단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못 사면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이제 다들 공포감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단지의 약간 공통점은 그 최근에 그런 부동산 강의를 해주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고 청년들이 좀 찾아왔다, 가성비 아파트다라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30대들한테 공통적으로 인기가 치솟은 그런 단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제 돈인가요? 뭐 빚 갚아야죠 라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기뻐하는 분들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샀다, 근데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 상황이 맞나요? 주거 안정성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부담감과 불안이 아직 지워지지 못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우리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청년은 21년도에 취업을 해서 3천만 원대 연봉을 받다가 4년 만에 2번의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에 와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되게 열심히 살았고,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공부하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고 이런 주경 야독을 통해서 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 옆에 있는 집은 1억이 올라있더라, 2억이 올라있더라, 이런 허탈감이 가장 많이 느껴졌고요. 또 포기한 사람들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생각보다 끼어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아예 못 번다
그럼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행복주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복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못 받고 밀려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신을 좀 자조적으로 자신은 개천용이다. 개천에서 난 용인데 문제는 흙수저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근데 고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월세나 전세로 자신이 저축할 여력이 없이 자산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엔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 그래서 아예 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집도 전세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집이 나왔다는 걸로 엄청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안에 그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디로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를 만났는데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30대 부부였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이 세입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계약이 될 매수 향자가 있어서 나갈 걸 생각하고 이제 10월 만기에 맞춰서 나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실거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전세 매물이 많이 없고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이 이제 뭐 분당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똑같은 30대 세입자로서 이제 대통령 집에 있는 세입자도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처지가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노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는 한 12시간 정도를 있었는데요. 그때 다녀간 손님 한 10명 중에 8명이 30대 분들이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역시 30대 부부로 미미삼 단지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2년 전부터 전세 들어올 때부터 이제 매수를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돼서 여기 미미삼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살 거를 계속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년 전에 여기를 샀다면 지금이 얼마큼 올랐을 텐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중계동에 새로운 집을 사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그렇게는 밝지 않아 보였고요.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여기 미미삼 다시 꼭 오겠다. 다시 돈 벌어 들어오겠다. 그 자체가 뭔가 30대 분들이 자신이 한 선택 하나하나에 큰 후회나 이런 걸로 남을 수밖에 없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자 일을 하다 보면은 취재원들이 생각보다 협조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나 자신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저희가 길거리에서도 물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 현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픈하고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다녔고 어디에서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걸 보면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어디서 들어주는 것도 없고 어디서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자기들이 화가 나 있다. 이런 걸 한번 말해주고 싶었다. 이러한 답변들이 좀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0대들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사고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계속 초조해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추격 매수를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공인중개사분은 30대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과거보다 각기 다른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봉합을 할지 참 많이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각자 사정이 다 다르고 또 30대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중엔 더 큰 사회 양극화로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신조어로 유행하는 것 중에 지각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인데요. 여기 대출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사도 될까? 고민하는 사이, 즉 지각을 하는 사이에 계속 1억 원, 2억 원, 3억 원씩 오르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대 청년층들이 진입할 만한 한 7억 원
좀 비싸면 8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보면은 작년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꽤 서울에 있었던데 이제 그런 곳들이 10억 원, 11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느끼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한 번만 더 해서 1년만 더 지각을 하면은 그때는 도대체 얼마를 더 지각비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단어에 청년들의 생존에 대한 공포가 잘 묻어난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란 게 지금 수요 억제형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수요란 것이 생존 매수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나 이 집 사서 몇 억 벌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산 가치를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거기서 내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원초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데로 튈 뿐이지 혹은 분노의 마음으로 계속 이제 있을 뿐이지 그 수요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들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짜봤으면 조금 더 실효적인 대책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김지훈이었습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